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칼에 급소를 찌린 문재인 좌파 정권이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대응을 하는 이 좌파 정권의 태도를 보니까 정말이지 이 정권의 위기 관리 능력이 의심이 됩니다. 저 정도 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국가 안보나 또는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닥치면 청와대와 여당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의 깊이도 없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종합적인 사고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해찬 좌파의 7가지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한번 7가지를 전부 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석 대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를 완전히 전 국가적 공론화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북한 대변인, 자신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한 것, 노무현의 유령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법 146조, 저것이 무슨 모욕입니까? 네 번째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1988년에 없어진 것을 이해찬 대표가 언급함으로써 이 좌파 정권은 팩트도 제대로 하나 챙기지 못한다라는 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얘기하는 이 정권은 촛불의 심부름센터다. 이것도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경원 연설을 전 국민적인 교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우파의 공세에 시달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제1야당 대표를 저 정도의 발언을 가지고 징계하겠다고 달려드는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방침. 이것이 7번째 실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에서 프레임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이 좌파는 우파를 공격할 때 탄핵 프레임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효과를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프레임이 5.18 프레임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은 이미 약효가 지나버렸고, 5.18 프레임 그리고 이 탄핵 프레임. 자, 우파가 이 좌파의 무도한 폭정을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소년 같은 대북 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레임이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분명하게 헤드라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빠진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 탑 스포크스맨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나경원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김정은에 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방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으로부터 그런 낯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나경원 대표의 주문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것을 이 좌파 정권이 그저 점잖게 국회 내에서 듣고 나중에 청와대나 이 민주당이 논평 형식으로 점잖게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워서 반박을 하면 되는 일이지. 수석 대변인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전부 이 고함을 지르고 이 고성을 외쳐대면서 몇몇 의원들은 단상에 나가서 삿대질 싸움을 하고, 완전히 수석 대변인, 문재인이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전 국민들도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좌파의 시각으로 보자면 참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략의 실패. 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정문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 중에서 당시 그 정상회담 대화록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 발언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제가라고 했겠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형, 멘토, 노무현 대통령이 일찍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자처를 했는데 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에 저런 식으로 비명을 지릅니까? 아니, 노무현의 유령을 그대로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국회법 146조.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원 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이것이 국회법 146조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회 윤리위는 이 징계를 4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에 자격정지, 그리고 제명. 제명은 제적 의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이 113명이고 바른미래당도 있으니까 제명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아래 30일 동안 30일 내에 직무정지. 아니,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약에 직무정지 시킨다면 원내 교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 방법도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이걸로는 아마 이 좌파 정권이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추진한다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고 싶어하는 이 좌파 정권은 아마도 그 징계 조항을 채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바보겠습니까? 사과하는 척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국회 본회의 연설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일부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대통령을 그렇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것을 나는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해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하책 중에서 하책이다.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유신 정권 시절에 1975년에 생겼다가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1988년에 폐지된 조항입니다. 형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죠. 외국에 나가서 이 헌법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독을 하면 국가 모독죄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국가 모독죄다. 이것을 이해찬 대표가 거론한 것인데 이것이 30년 전에 폐지된 것입니다. 좌파는 팩트 하나 체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실수. 나경원 대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 외에 또 하나 이 정권은 이 좌파 노조, 각종 좌파 시민단체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촛불 청구소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날카로운 풍자입니까? 심부름센터.
겨우 대통령과 정권과 여당의 수준이 심부름센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에 완전히 휘둘려서 민변이라든가 좌파단체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법과 질서를 시궁창에 내팽개친 무책임하고 의무감이 없는 이 정권. 이것이 심부름센터의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자, 마지막으로 나경원 대표의 연설을 국민교제로 해야 된다는 운동을 앞으로 한국당과 우파는 벌여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배포하고 나눠주고, 물론 인터넷에 올라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2019년에 좌파 정권의 폭정을 알리는 국민교제. 쉽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국민교제, 이런 부제를 붙여서 길거리에서 배포하고 이것을 또 하나의 역사 교과서 논쟁으로 가지고 가버려야 됩니다. 이제 이해찬 좌파가 얼마나 7개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겁니다. 감사합니다.